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법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6월 11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일본 드라마 싸움 독학입니다. 일본 드라마인데 원작은 한국 웹툰이고요. 그런데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 만들어졌고 실사 드라마도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원작 웹툰하고 애니메이션을 안 봐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고 봤는데 원래는 싸움을 못하는 학생이 일진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다가 싸움을 독학해서 일진들한테 맞서는 그런 내용이겠거니 예상했죠. 사이다 학폭 응징물. 거의 하나의 장르화가 되다시피 했을 정도로 많은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홀리랜드라는 만화가 이 장르에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홀리랜드는 일본과 한국에서 모두 실사 드라마가 나왔는데 드라마는 원작 만화에 비해 많이 아쉬웠죠. 그리고 주인공이 일진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설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결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약한 영웅. 약한 영웅은 실사 드라마도 꽤 히트했습니다. 올해 왕사남과 취사병으로 대세 배우가 된 박지훈이 왕사남 이전의 대표작이 약한 영웅이었죠. 아무튼 이런 장르의 작품들은 추구하는 재미가 비슷비슷하잖아요. 또 하필 한 주 전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나와서 지금 참교육이 반응이 엄청 좋거든요. 오징어 게임과 지우학의 딜을 잇는 넷플릭스 글로벌 히트 한드가 되지 않을까. 페트롤 점수도 계속 오르고 있고 해외에서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참교육은 주인공이 학생은 아니지만 그리고 학폭에 대한 내용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이다 학폭 응징불의 재미도 보여주는 작품이고 되게 비현실적인 내용이 되는 걸 감수하고 빌런을 응징하는 사이다 재미를 거의 무지성으로 추구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고 그냥 질러버렸어. 그리고 이게 제대로 통했다. 지금 폭발적인 흥행으로 알 수 있듯이 지금 대중들은 이런 걸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한 주 뒤에 일본 드라마 싸움 독학이 공개되었습니다. 지금 참교육이 그야말로 열풍이라서 싸움 독학도 뭔가 비슷한 느낌의 작품인가? 라는 생각에 공개 초반에 낙수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같이 빠르게 선발대로 보고 온 사람들은 바로 알게 되겠죠. 참교육과 전혀 다른 스타일의 드라마라는 걸. 원작 웹툰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넷플을 비롯해 여러 OTT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품인지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같이 웹툰과 애니를 안 본 입장에서는 참교육 비슷한 걸 예상했다가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자체도 좀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고 들었던 생각이 이게 분명 한국 웹툰 원작이고 드라마로 만들 정도면 분명 히트한 웹툰일 텐데 요즘 시대에 이런 내용의 웹툰이 성공할 수 있나?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작 웹툰 공짜로 볼 수 있는 앞부분 내용하고 애니메이션도 2화까지 봤거든요. 그렇게 웹툰과 애니메이션을 조금 보고 나서 알게 되었죠. 야, 이거는 드라마가 망친 거구나. 일단 총평을 하자면 참교육과 비교해서 싸움 독학 드라마는 정말 재미가 없었고요. 그나마 분량이 짧아서 6부작에 에피소드당 4-50분 정도라서 금방 봤습니다. 참교육처럼 10부작 정도의 에피소드당 1시간 넘고 이러면 보는 게 상당히 괴로울 뻔했어요. 짧은 분량인데도 훨씬 긴 분량의 참교육보다 더 템포가 늘어지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일본 드라마의 고질적인 단점, 제가 원작은 초반 내용만 봤지만 이 드라마의 후반부 전개는 원작과는 다른 오리지널 전개 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그 특유의 메이와쿠, 다테마의 이런 문화, 뭔가 겉모습은 반듯한 걸 추구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구린 건 덮어버리고. 이 드라마도 사실 원작이 이른바 박태준 유니버스, 김성모 유니버스처럼 난깡 여창 그런 수준은 아니어도 뭔가 병맛도 있고 캐릭터도 날티가 나고 가벼운 느낌. 그런데 일본의 실사 드라마로 만들어지면서 이게 후반부에 일본 특유의 반듯한 청춘물스러운 느낌의 내용과 분위기 그리고 교훈 같은 것들이 들어가니까 원작의 그 병맛과 날티가 거의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드라마가 너무 숙연해집니다. 도저히 못 보겠다 싶을 정도로 숙연해져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일본의 제작비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일본 드라마 회당 제작비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거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배우들 출연료도 저렴하고 그래서 그런지 드라마를 엄청 가성비로 연출해요. 티가 다 난다니까? 촬영 회차를 줄이려는 그런 편집과 연출. 일단 찍어 놓은 분량은 최대한 늘려서 편집하고 하지만 중간에 빼도 되겠다 싶은 내용들은 과감하게 생략하는 전개.
그런데 이 드라마는 가뜩이나 6부작으로 압축을 했으니까 사실 이런 찐따 성장물은 말 그대로 주인공의 성장 과정이 중요한데 많은 경험과 훈련, 그 과정들, 홀리랜드 드라마가 망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생략해도 되겠다 싶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다 생략하는 거야. 촬영 회차 아끼는 거죠. 그런데 또 전체 분량은 어느 정도 나와야 하니까 심각하고 비장한 장면들, 그런 장면들을 엄청 늘어지게 연출하는 거죠. 제가 일본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장면이거든요. 일본 상업영화 감독의 거의 원톱이라고 할 수 있는 사토 신스케가 이런 늘어지는 연출을 엄청 많이 해서 제가 되게 싫어했는데 그나마 이 양반은 최근에 킹덤 실사영화 찍는 거 보면 예전보다는 좀 덜해요. 그래서 킹덤 실사영화는 꽤 볼만하죠. 그런데 사토 신스케는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일본 드라마 영화들이 이런 식으로 분량 늘리기, 늘어지는 연출을 많이 한다. 특히나 싸움 독학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제가 원작의 앞부분만 조금 봤을 뿐이지만 그래도 그 앞부분도 충분히 재밌었고 히트를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재밌는 내용일 거잖아. 그런데 드라마는 그 정도의 재미가 없다. 일본 드라마 특유의 연출로 원작의 장점이 거의 날아간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놈의 교훈, 후반부가 되게 반듯한 청춘물이 되어버리거든요. 처음에는 일진하고 싸우는 내용이지만 마지막에 싸우는 메인 빌런은 어른이죠. 나쁜 어른들에게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그려내는 드라마가 된 거예요. 물론 원작도 어른하고 싸우는 내용이 있을 테고 그런 사회 비판적인 주제도 있기는 할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이 드라마는 그냥 완전히 이 교훈을 위해서 어른들이 이렇게 순진하고 착한 청소년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반듯한 교훈에 드라마가 먹혀버려. 이 장르 특유의 분위기가 살지 않습니다. 너무 숙연한 분위기가 되고 내용 자체는 악당을 응징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과정이 너무 숙연하니까 사이다도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또 그러면서도 원작에 나왔던 병맛스러운 대사나 개그들을 대충 배우들이 읊어대기는 하거든요. 이거는 또 언밸런스.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지 않아가지고 그런 대사들은 계속 튀기만 하고 그런데 사실 일본도 원래는 병맛 드라마 잘 만들잖아요. 예전에 노다메 칸타빌레 같은 드라마 그 드라마는 오히려 상황이 반대였죠. 한국에서 리메이크를 하니까 원작의 개그와 병맛이 다 날아가서 밋밋한 드라마가 되었다고 비판받았잖아요. 그런데 싸움 독학 같은 이런 내용에서는 일본은 어떻게든 반듯한 청춘물다운 교훈을 넣어야겠다 그런 강박이 있는 건지 제대로 병맛스럽게 만들지 못하네요. 아니 이 드라마 내용 자체가 싸움이라는 콘텐츠로 인터넷 방송에서 돈을 번다 진지하게 만들면 너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냥 딱 웹툰이니까 가능한데요. 웹툰 특유의 날티와 병맛이 있어야지 볼 수 있는 내용이야. 그런데 실사 드라마에서는 그걸 거의 버리다시피 하니까 내용 자체에도 거의 몰입이 안 되는 거죠.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학폭 응징물이라고 하면 그 학폭 자체에 의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싸움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동기부터가 좀 달라요. 돈 때문에 싸움을 하는 거야. 어라? 일진에게 맞서는 찐따의 모습을 대중들이 보고 싶어 하네? 이게 돈이 되네? 그래서 싸움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돈이 필요한 이유는 있죠. 엄마가 병에 걸려서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를 내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아빠는 어릴 때 집 나가서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학생인데 방과 후에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에 엄마 병원비까지 다 벌고 있는 그런 가난한 학생인 거야. 그런데 일진 똘마니 같은 놈한테 괴롭힘 당하다가 그놈이 패드립을 쳐서 너무 열받아서 주먹을 날렸고 그런데 이 똘마니도 싸움을 별로 못해. 그래서 둘이 개싸움을 했는데 그게 또 어떻게 인터넷 라방으로 생중계가 되면서 유명세를 얻게 되고 싸웠던 일진 똘마니와 오히려 친구가 되어가지고 둘이 싸움 독학이라는 채널을 만들어 일진들과 싸우는 컨셉의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돈 때문이야. 싸움 실력을 키우는 이유도 최대한 오래 버텨야지 영상이 길이가 길어져서 광고가 붙으니까. 그런데 인터넷에 아무도 안 보는 싸움 잘하는 법 영상이 있는 걸 어쩌다 찾아내서 그 영상에 닭가면을 쓴 어떤 남자가 나와서 싸움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걸 보고 연습을 해서 처음에는 그냥 조금 버티는 정도였는데 점점 강해지면서 결국은 빌런들을 쓰러뜨리고 다니는 수준에 이르게 되죠. 주인공은 유호빈이라는 이름인데 일본판에서는 시무라라는 이름이고요. 배우는 스즈카 오지, 넷플릭스 너에게 닿기를 실사 드라마에서 카제하야 역으로 나왔던 배우죠. 그리고 이태원 클라스 리메이크 일드 로폰기 클라스에서도 원작의 장근수 역 캐릭터로 나왔었고요. 일진 똘만이었다가 친구가 된 캐릭터는 우지혁이라는 이름, 일본판에서는 가네코라는 이름입니다. 배우는 스고 아라키. 이 배우는 제가 출연작을 본 게 없는 것 같네요. 이 드라마에서 처음 본 것 같고 그리고 싸움 독학 채널을 만드는데 한 명이 더 합류해요. 역해가 있어야겠죠. 가을이라는 캐릭터, 일본판 이름은 아키.
가을이 일본어로 아키니까 한국 이름을 그대로 일본어로 바꾼 이름인 거죠. 배우가 미카미 아이, 유유백서 실사 드라마에서도 나왔었고 제가 리뷰한 작품 중에서 이상일 감독의 국보에도 나왔던 배우죠. 게이샤 역할 배우. 이 배우도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여배우 중에서 이런 개슴츠레한 눈매 배우가 많던데 고마츠 나나, 카와이 유미 이런 배우들 이런 눈매가 은근히 매력 있더라고요. 헐리우드의 마이키 메디슨도 그렇고 사실 이 드라마가 장점이 없지 않습니다. 일본은 매력적인 배우들이 참 많은 나라예요. 제가 일본 영화나 일본 드라마를 많이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거든요. 이 드라마에서도 미카미 아이뿐 아니고 원작에서는 최보미라는 이름의 또 한 명의 역캐가 있거든요. 일본판에서는 아사미야라는 이름의 캐릭터, 배우는 누쿠미 메루. 누쿠미 메루도 최근에 제가 이 배우가 주인공이었던 일본 영화를 리뷰했었죠. 네가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 이 배우도 최근 1, 2년 사이에 엄청 라이징을 한 것 같습니다. 되게 예쁜 배우죠? 예전에 그 하시모토 아이 느낌의 정석적인 쿨 미소녀. 이 배우가 연기한 아사미야라는 캐릭터는 주인공의 짝사랑 상대입니다. 그런데 미카미 아이가 연기한 아키가 또 주인공을 좋아하고 그리고 카네코는 아키를 좋아하고 원작도 이런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완전 사각관계 청춘물. 예쁜 여배우들이 나오니까 이런 청춘물스러운 내용도 나름 재미는 있지만 싸움 독학의 메인 내용하고는 또 잘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죠. 특히 아사미야라는 캐릭터가 원작의 최보미는 날라리는 아니어도 박태준 유니버스 특유의 날티가 느껴지는 캐릭터였거든요. 그런데 일본판 아사미야는 완전 그냥 청춘 드라마 히로인. 주인공 스즈카 오지도 그렇고 누쿠미 메루도 그렇고 두 배우의 외모가 너무 반듯해. 너무 반듯한 청춘물의 주인공 얼굴들이라서 드라마 자체의 내용이 그런 방향으로 간 것도 있지만 배우의 외모와 이미지까지도 원작의 병맛이나 날티와는 거리가 먼 너무 반듯한 일본 청춘 드라마가 되어버렸다. 아무튼 이런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싸움 독학 채널을 운영하며 여러 싸움들에 휘말리게 되는 내용인데 초반에 싸우는 일진이나 태권도 고수 캐릭터 이런 애들은 주인공과 같은 청소년이지만 후반에는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어른 빌런들이 등장하게 되고 여자 캐릭터가 한 명 더 있는데 루미라는 이름이에요. 이 캐릭터는 한국 이름, 일본 이름 둘 다 똑같이 루미예요. 실사 배우는 아사카와 나나.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 실사 영화에서 치카 역으로 나왔었던 배우. 이 캐릭터가 뷰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처음에는 일진 애인으로 빌런 역할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른들에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는 피해자 역할이 되고요. 인플루언서로 성공하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무슨 회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그 회사의 큰손들과 잠자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호텔에 가서 어떤 아저씨를 만나는데 그 아저씨가 이 드라마의 히로인인 아사미야의 아빠야. 원작에서 최보미 아빠가 이런 역할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나무위키에 정리된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아사미야의 아빠가 이런 쓰레기 어른 캐릭터로 나오면서 어른들에게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청소년 드라마의 구도가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루미가 잠자리를 하지는 않고 도망을 쳐버리고 나중에 그 회사 대표한테 협박당한 거를 녹취를 해가지고 한 방 먹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했듯이 되게 반듯한 청춘 드라마, 엄청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는 않고 되게 싱겁게 문제가 마무리되는 것도 제가 앞에서 말했던 다테마의 진짜 깊은 부분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겉핥기식으로 이런 사회 문제를 다루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주인공이 최종 보스와 싸우게 되는 내용은 이 빌런이 원작에서는 이진호라는 캐릭터인데 드라마에서는 쿠와타라는 이름, 원작에서는 여러 가지 악행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드라마에서는 그냥 잘 나가는 싸움 독학 채널을 밟아버리려는 목적으로 나오고요. 자기도 비슷하게 싸움 컨셉의 채널을 하고 있으니까 루미가 계약한 회사의 사장이나 아사미야의 아빠까지 전부 이 쿠와타와 얽혀 있어요. 심지어 아사미야의 아빠가 주인공 시무라의 엄마가 입원한 병원의 이사장이야. 그래서 아사미야와 엄마까지 엮여서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니까 그냥 쿠와타가 원하는 대로 채널을 닫게 될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마지막 기회로 1대1 대결을 하고 그걸 라방으로 중계해서 후원을 받을 기회를 얻은 거죠. 마지막 클라이맥스 내용은 사냥개들 시즌2 비슷한 느낌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사냥개들은 배우들이 엄청 근육 벌크업을 했잖아요. 싸움 독학의 배우들은 너무 말랐더라. 물론 주인공이야 원래 찐따였던 거 생각하면 현실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그리고 싸움이 너무 처절해. 애초에 상대 주먹과 거리를 좁혀서 데미지를 줄이는 방어법 이거는 홀리랜드에도 나왔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긴 할 테지만 사실 거의 병맛 기술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웹툰에서야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걸 그러려니 하고 보는 거지 실사로 보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주인공이 처맞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 거기에 일본 특유의 비장한 장면 늘어지게 연출하는 거 그것까지 더해지니까 이 마지막 클라이맥스 대결이 사이다가 전혀 없어요. 보고 있기가 괴로워. 너무 조 터지면서 다운돼서 카운트 9에 간신히 일어나는 상황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오고 야인시대
무대에서 두아나 일어나라 장면이 한 싸움에 2번 나온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분위기가 축축 처지냐고. 그리고 결국 이기지도 못합니다. 처음부터 시합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인정하고 들어갔어요. 주인공이 싸움 독학을 했던 그 영상의 남자, 닭가면 쓴 그 남자가 사실 아키의 아빠였다는 게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로키 테마곡 비슷한 브금 깔리면서 수련을 받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련으로 시합에서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그냥 반칙을 해서 때려 눕힙니다. 그래서 결국 반칙패를 하지만 방송 후원금은 더 많이 모아서 방송 후원금으로는 승리한 거죠. 어른의 규칙, 어른이 만든 사회 틀에서는 청소년이 어른을 이길 수 없다. 하지만 그 틀을 벗어난 방식으로 어른을 쓰러뜨리고 지켜보던 시청자들의 마음도 더 많이 얻었다. 청소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어른을 이런 식으로 응징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내용을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 보여준 거죠. 계속 얘기했듯이 너무 반듯한 청춘 드라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결과 원작의 장점은 대부분 죽어버렸고 일본 드라마의 고질적인 단점들만 부각되면서 그다지 재미있지 않은 작품으로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일본 드라마가 작년에 유리심장, 올해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런 괜찮은 작품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싸움 독학에서 또다시 보여준 이런 고질적인 단점들, 이걸 극복하는 게 숙제예요. 그런데 제작비라든가 여러가지 사정이 얽혀 있어서 달라지기가 쉽지 않죠. 지금 한국 드라마 참교육은 대박이 났는데 바로 한 주 뒤에 나온 싸움 독학이 참교육과 많이 비교가 되겠죠. 한국 드라마와 일본 드라마의 격차를 여실히 드러내는 상황이 된 것 같네요. 그래도 이 드라마가 분량이 짧아서 끝까지 정주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요. 액션도 이 정도면 꽤 잘 찍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 캐릭터들이 매력있다. 미카미 아이와 누쿠미 메루 둘 다 너무 예쁘고 특히 미카미 아이가 연기한 아키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있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매력적인 역캐들 보는 재미만으로도 기본빵은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의 별점을 별 3개를 주겠습니다. 사실 제가 별점은 좀 후한 편이고요. 별 3개 반부터가 추천작이고 별 3개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 무난한 작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드라마 싸움 독학의 리뷰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